Good morning. I'm Victor Abreu, owner of the Actigeo company. The company that has been working with KNOC in the prospectivity of the Ilogan Basin. I'm just arrived from a long trip. 이제 우리 옛말에 10중 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10중 8구.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씩 들여서 5번을 뚫으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발 사업은.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5개 시축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유회사 S-오일 상무 출신인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 되었고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해 수십조 원어치를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여느 산유국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잊지 못하고 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산유국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아직 가능성뿐인데 왜 그걸 대통령이 나서 난리를 치고 국민 혈세로 시추까지 하냐며 산유국이든 뭐든 국민적 신뢰가 있는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국정 동력이나 신뢰를 상실한 처지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부터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S-오일에서 법무총괄 상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정유업계 전문가들도 한국 동해안 유전 생산 가능성에 대해 일단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S&P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유업계와 아시아 전역의 원유 트레이더들은 매장량 탐사가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성공률은 매우 낮다며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신중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유사의 주요 관리자들도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한국이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 아시아 최고의 원유 구매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오늘 S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진단을 잘못하다 보니 이상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틀리니까 참모들이 옆에서 이상한 걸 자꾸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끌어올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이 의원은 특히 석유 사업은 투자와 사기의 경계선상에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등 숟가락을 얹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브리핑과 여당 일각의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 등을 거론하며 여권이 가장 질 낮은 방법만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0대 이상의 이제 지지층을 붙들어 놓겠다는 의도예요. 네. 그분들이 봤을 때 막 이제 관성에 따라 가지고 석유 이런 거 아니면 김정숙 이런 건 그냥 기초적인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 방법 중에 제일 질 낮은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 가스 그 개발과 관련해서 이곳에 의뢰를 맡긴 빅터 아브레유 박사가 이제 입국을 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이 5일 어제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정부가 해당 지역에 최소 35억에서 140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2,200조, 2,263조, 뭐 삼성전자의 시가 5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왜 반대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한겨레에서는 가치 없다고 16년 동해 탕사 평가했던 16년 동해 탕사 기업도 떠났는데 액트지오가 왜 지금 끼어드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2007년에 첫 탐사를 했고 2019년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했던 우드사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난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철수를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자체 기술로 새로 유망 구조를 분석을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미 2019년 4월부터 동해 울릉분진의 8광구와 6-1광구 심해 탐사를 해오던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있어요. 이 작년에 23년을 끝으로 미래 가치가 없다고 떠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풀이됩니다. 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 빅토르 아브레오 박사에게 자원 매장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세계적 에너지 회사가 검토가 끝난다는 것으로 이게 볼 수 있잖아요. 세계적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이 기업이 만약에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미래 가치가 없다고 떠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돈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없다. 작년에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액트지오를 통해서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냐? 우리는 이것을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5일 한겨레가 우드사이드 누리집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19년부터 23년의 연례 보고서, 분기 보고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드사이드는 2007년 이래로 동해 울릉불지 일대에서 조관권을 갖고 탐사 활동을 하던 중 19년 4월에서 23년까지 탐사를 재개를 했는데 돌연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례 보고서예요. 미래 가치가 없다. 이게 미래 가치가 없다. 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 미래 가치가 없다는 거죠. 2019년 연례 보고서, 이들의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동해 울릉분지 심해 8블럭과 6-2블럭을 해봤는데 크고 성숙한 가스 시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당한 심해 전망이 확인됐다고 그 당시에 2019년에서는 전망이 확인됐다. 상당한 심해 전망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동시에 합작 파트너인 한국석유공사와 2020년 1분기에 지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우드사이드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울릉분지 쪽에 탐사 재개를 알렸습니다. 석유공사 역시 19년 4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드사이드와 함께 최대 10년간 3차원 인공 지진파 탐사와 탐사정 시추 등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지역 심해 탐사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2021년에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두 회사는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드사이드하고 한국석유공사가 소량의 자원도 실제 채굴한 것으로 보여요. 2021년 7월 공개된 2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8광구와 6-1광구에서 2,577km/제곱미터의 자원을 확보했다는 기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이게 이제 2019년 4월 달인데요. 5년 전이죠. 한국석유공사 우드사이드사라는 것과 함께 동해 심해 탐사 사업을 재개한다.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지역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2023년 작년이죠.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갑자기 사업 철수를 결정합니다. 예정되었던 사업 기간 2029년보다 6년 먼저 발을 뺀 거죠. 연례 보고서에 나온 우드사이드의 설명을 보면 왜 그러냐.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캐나다 근해 한국, 페루, 미얀마 등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어 탈출한다. 그죠? 세계적인 기업이 탈출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일날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해양퇴적학과의 또 이 교수님은 해양퇴적학 쪽의 권위자인데 지구환경과학부 우드사이드가 따는 동해 심해에서 액트지오는 어떤 근거로 자원 매장량이 많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 7일 아브레오 박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해명해야 된다고 짚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한국 정부와 조광계약 체결하고 유전개발 탐사권을 취득하고 탐사 활동을 수행을 해왔어요. 이 우드사이드가 더 오래 이렇게 지금 해왔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를 알려왔는데 2014년 12월 석유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를 보면은 동해에서 경북지역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 이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22년치 사용분. 경북지역의 22년 사용치가 가능성을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존 동해 가스전에 8, 9배 다른 8배에서 9배 다르는 시추전 탐사 자원량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발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일간지 몇 곳에서만 짧게 기사가 실릴 정도였고 시추로 확인해야 될 탐사 자원량 발표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통상산업자원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14년에 한국석유공사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 동해에서 경북지역의 22년치 사용분 가스 확보를 기대한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거를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엊그제죠. 3일날 최대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을 찾았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를 크게 불러일으켜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석유 가스 관련 주가가 막 20-30%씩 폭등하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동해 심해 석유 채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뉴스와도 그렇고 그러죠.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자체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동해 심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체적인 이 회사 하나면은 자기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수의 이 사업을 펼쳐고 오다가 우드사이드는 딱 빠졌잖아요. 어차피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인 우드사이드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액트지오라는 것만 남아가지고 액트지오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1인 기업에 가까운 그죠? 자기 액트지오의 이 아브레오가 자기 집을 회사로 사무실로 주소를 두고 1년 연 매출 평균이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인데 작년에 매출이 막 몇십억으로 수십억으로 4, 50억인가요? 한 50억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뜨는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이미 그때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줄 테니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증거는 없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드사이드가 왜 빠지고 왜 액트지오만 남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드사이드는 시추 추진을 위한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액트지오사의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분석해서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한 것이라고 이렇게 다 뱉잖아요. 이 회사 자체의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쉴드를 칠 수 있는 거죠.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 자체 추가 자기들의 참사 자료를 더해서 액트지오사가 새롭게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우드사이드에 통해서 탐사활동 철수, 우드사이드가 동해에서 탐사활동을 철수한 것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023년 1월에 철수했다. 호주 BHP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건 회사 자체적인 내부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외부의 사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철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7일 날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액트지오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와 한국 정부가 우드사이드와 다른 결론을 내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발표를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고 그때 또 발표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게 세계적인 기업 우드사이드가 수년 동안 조사해오다가 왜 갑자기 빠졌는가, 경제성이 없다고 빠졌는가, 그리고 왜 액트지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액트지오의 매출액이 3,500만 원에서 갑자기 작년에 수십억으로 뛴 근거가 뭐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용역을 맡겨주고 계속 진행해 달라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이,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직접 입급해서 이게 허상이 아니고 직접 살아있는 대표가 나와서 고문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가 굉장한 전문성,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를 쉴드 치기 위한, 변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빅터 아브레우 박사가 입국하면서 동해 설명을 했죠. 동해 석유 컨설팅 한 미국 액트지오의 이 빅터 아브레우 고문이 경제적 가치를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밀 유지 계약이다. 한국석유공사와 기밀 유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밝힐 수 없다는 건데, 더 명확한 대답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의 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입국하면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했는데요. 석유의 매장량과 관련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이거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을 쓰면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밝힐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 어제 오전에 11시에 입국해서 석유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했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분석했느냐? 그렇다. 분석을 했겠죠. 그렇다고 한데, 하지만 기밀 유지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의문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한인 사이하고 한국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 논의하고 한국인들에게 더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분석을 요청받았느냐, 이런 물으면은 한국석유공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잠재력 평가를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만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한국석유공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장제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네가 와서 우리가 설명을 못 믿으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액트지오가 어떤 회사느냐? 2017년 미국 휴스톤에 설립된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지질을 탐사하는 거야.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회사.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를 맡기 전에 엑손모빌 지질 그룹장을 지낸 경력이 있나 봐요. 액트지오는 지난해 말 경북 포항 앞바다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정부에다가 내놨습니다. 긍정적으로 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시추공을 뚫고 경제적으로 뽑아보기까지 이게 시간이 10년 거의 10년 10몇 년 걸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그때 부산 엑스포처럼 5천억 투자해가지고 시추공을 1,000억씩 5개 뚫으면 5천억 투자해가지고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빅터 아브레오나 이 액트지오는 그 10년이 지난 뒤에 그거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돈을 우리가 회수할 수가 있나요? 회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으로 이미 지급을 했고 10년이 지난 거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아브레우 박사가 심해 광고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다. 엄청 띄워주고 있어요. 미국 퇴적학회장을 영입했다. 엑손모빌에 재직을 할 때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석유공사는 오늘 7일 아브레우 박사와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자, 이 정도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최경식 교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동해 석유 성공률은 20%는 착시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교수님은 미국 퇴적 지질학회의 회원이시기도 한가 봅니다. 자, 시추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옳은 말씀이잖아요. 수심이 깊어서 생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상하건데 하나에 1,000억씩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뚫어보면은 1,000억이 아니라 하나에 1조도 들 수 있고 2조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분이 이제 최경식 교수님인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인데 5일 날 자기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 등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졌다. 그가 기자회견까지 나서는 것은 점점점 이게 뭔 말일까요? 자, 4일 날 강서구 한 카페에서 최경식 교수님을 만났는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한국 유일의 미국 퇴적 지질학회 STPM의 엠베서더입니다. 엠베서더인데 한국 정부의 동해 심해자원 매장 평가 여부를 의뢰받은 미 액트지오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입국 기자회견 예고 소식을 접하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한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해양 퇴적학 전공으로 현장과 학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박사 후에 연구원 시절 쉘이나 토탈 등 다국적 메이저 원유회사 컨소시엄이 조성한 펀드에서 연구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200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소, 2005-6년 삼국석유공사에서 실무를 하다 이후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불균질 저류층 연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 재직 당시에 이라크, 캐나다, 카자흐스탄 석유 개발 사업 등 해외 신규 사업 담당자였다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브레우 박사님처럼 갯벌을 포함한 해양 퇴적층, 저류층의 불균질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20%의 성공 확률은 5번 중 1번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최 교수는 지난 3일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시추의 성공 확률이 20%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시추 전에는 무엇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씀입니다. 20%를 5번 중 1번이 성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10번 뚫어 모두 실패하거나 한 번만 뚫어도 바로 성공할 수도 있다. 확률의 근거 자료는 물리탐사 데이터인데 이것도 간접 자료잖아요. 숫자로 표현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상업 생산령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일 것으로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두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최 교수님은 자원 개발은 경제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동해는 생산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심해 자원 개발은 오랜 축적 경험 축적 없이 성공이 어렵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원 개발 과정과 정책에 정치가 과도하게 더 씌어질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도 자원이 있었다면 더욱 안정적 경제 운영이 가능해진다면서 이런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과 인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의 방식은 이런 면에서 아쉽다고 말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그는 실무진 발표를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장관 측면에 장관선에서 실무진 쪽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이걸 실무진에서 발표하면 모를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말했으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줘가지고 지금 주식시장까지 들쑤시고 엎치락뒤치락 했죠. 지금 완전히 들떴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런 경험이 축적이 끝에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 사업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그죠? 5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 보여. 실패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사회가 얻어낼 게 있어야 된다. 실패해도. 그런데 정치권이 밀어주니 하는 사업이고 아니면 접는다는 식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면서 이거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착시 효과의 착시 현상에 지금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포항 석유 깜짝 발표에 산업부가 당황을 했는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이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이. 산업자원부가 발표할 거를 대통령실에서 찜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포항 최해병 수사 사건을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개입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이게 지금 해병대 사단장의 면피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특검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자하고 너무 닮은 꼴이라는 거죠. 자, 주무부처인 통상자원부도 깜짝 발표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자, 이랬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깜짝 발표했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부에도 깜짝 발표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전에 미리 조율된 거면 모르지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실무자들도 몰랐나 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아침 9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형원안에 관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출입기자단에 알렸다고 합니다. 발표 주제도 시간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정브리핑은 8분 전에야 출입기자단에 공지됐고 방송사들이 급하게 생중계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15분에서 30분 단위로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는데 그 중간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아 약 4분 동안 발표하고 질문을 밟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질문도 받지 않고 뭐를 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원고만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 비서들이 준비한 원고만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기자들이 만약에 질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자원부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공로를 날로 먹겠다는 거죠. 윤석열이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론 전환용이다.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계속 거부권을 통해서 윤석열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국면을 전환하려고 물타기 하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이거 물 이런 수면 안으로 지금 다 가라앉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 이런 거 검찰 조사 출두한다 이런 것 다 사라지고 이것만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고 윤석열이가 가져가서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술렁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누가 나왔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실도 오전 9시께나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알아보면서 9시 40분에 기자들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자, 산업부 쪽은 깜짝 발표가 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거예요. 오다가. 그런데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하는데 사전에 예고 없이 극도의 보안 끝에 발표진 이루어진 이런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과 산업부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면은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밀리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비밀 거를 만약에 알고 혹시 김건희나 그 주변 세력들이 미리 이 정보를 얘네들이 알고 주가를 또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됩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정보를 미리 안 이 세력들이 주가를 미리 사놓고 또 이거 했다는 거를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증시에 상장된 자원개발 관련 주식이 급등세를 보였죠.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은 일제히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의 뭐 29.5% 그죠? 최소한 15% 이상 다 급등했어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번 발표가 하락세 지지율 전환하기 위한 국면전환론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논평을 했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 소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있다라고 하니 이 뜬금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허 대표는 돋보일 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될 대목은 철저히 숨어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 그랬죠. 영광받을 자리는 자기가 딱 가져가가지고 산업부에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발표해버리고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가 딱 빠져버리고 숨고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윤석열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을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 의원들인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이 결정에 대해서 그걸 변호하고 보호하려고만 하면 해병대 특검 이것을 거부하는데 찬성을 하고 그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면 됩니까? 이거에 대해 부결이 됐어요. 나라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 나 같으면 내가 이거 책임자라면은 정부에서 다 떠맡지 않는다. 가능성만 20% 있지만 실패 확률은 80%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게 정부가 올인해서 할 게 아니라 민간 자본에 유치해가지고 민간에서 유치를 해서 민간에서 이걸 사업성이 없다고 털면은 우리도 안 하겠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이 국정 경험이 있는 시정 경험이 있고 이런 쪽에 사업 경영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볼 때 현명한 결정이죠. 민간에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털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발상과 위험성이 위험천만한 일들을 왜 정부가 최소 5천억인데 이게 5천억일지 1조일지 5조가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비용이 과연 투명하고 순수하게 쓰여질지 아니면 거기서 또 빼먹는 놈들이 있을지 김건희와 같은 이 세력들이 이것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내서 여기서 돈을 얼마나 빼먹을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 최혜병 특검 물타기, 김건희 특검 물타기, 와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또 포항석유 깜짝 발표를 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심한 이 행보, 여러 분야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뉴스와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거
이 경제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십몇 년이 걸립니다. 그때 가서는 윤석열이 이미 자리를 떠나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돈만 많이 날리고 돈 엉뚱한 데다가 여기다가 아브레이오 같은데 액트지오 같은데 정말 이거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실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은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작년에 호주 기업이 2023년에 털고 갔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다가 이런 것만 보면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수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뉴스와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각도로 비판하고 또 제대로 평가를 하면서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좋아요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소개한 액트지오사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본사 주소지는 가정집이고 연평균 매출은 한화로 약 3,800만 원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이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업치고는 외양상 초라합니다. 조국 혁신당도 외국 사기업 한 곳의 보고서만 믿고 국가 사업을 결정하냐며 전문기관의 추가 사전 검증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와 관련 기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엉터리 대통령 비서실과 아니면 말고식의 정부는 처음 봅니다. 야권은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천억 원짜리 도박이 되지 않도록 보고서의 신뢰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히 살펴보겠다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산유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조롱하지 말라면서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가 20% 지금 탐사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염원을 오히려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동해 시추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는 최근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상실한 영향도 커 보입니다. 시추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야 공방도 오랫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그릇의 크기입니다.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발표한 것이고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 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헌법이 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은요. 그렇죠. 시추공 안 팔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뭐 1,00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데 시추공 나올 때까지 파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좀 걱정이 되고 과잉 충성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야 됐는가. 천공과의 연루설 이런 거는 저도 별로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천공설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 주세요. 천공설이요? 예. 제가 예전에 누가 그 천공 스승 2주 전에 있었다. 예, 선행 리딩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신중한 접근이 좋았다라고 저는 좀 보시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구나. 그리고 작은 거 하나에 흥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음모론도 지금 시중에서는 횡행해요. 어떤 음모론입니까?
2주 전에 천공이란 분이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음모론도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음모론도 나오는 거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변화를 보여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업체 전문가가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 이후 제기됐던 의문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언급하진 않았고 모레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이 몰린 인천공항으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입국했습니다.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 가스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전문가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가스전 개발의 경제성을 묻는 질문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answer is yes, but I cannot expand on that, right? Because I'm under confidentiality agreement with KNOC. 특히 이번 정부 발표 이후 국내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방안을 결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Then I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그간 SNS에선 액트지오사의 실체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의 주소가 미국 휴스턴의 한 가정집으로 나오고 직원 수도 10명이 채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심해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아브레우 고문은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deep sea have never been studied in depth, and there was also more new data and all that. 3년 전 액트지오사는 국내 기업인 포스코와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 2021년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진행할 당시 액트지오사의 단기 용역으로 유망성 평가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가격이나 기술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오는 7일 사업성을 분석했던 아브레우 고문,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경북 포항 영일만 해저에서 석유 및 가스 대규모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물리 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고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오전 한국에 옵니다. 매장 가능성을 검증한 아브레우 박사가 직접 검증 결과의 과학적 기준과 근거를 설명하고 관련 의문점을 직접 풀겠다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액트지오가 실시한 분석 결과라고 직접 소개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액트지오를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내 SNS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본사 주소는 미국 휴스턴 지역의 주택가로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 아브레우 박사의 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해당 주소지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월세 $7,000의 임대 매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액트지오의 미국 법인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 텍사스 주정부와 세무국에는 자신들의 업종을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라고 신고했고 지리 컨설팅을 부업종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에 따르면 직원은 아브레우 박사 단 한 명이며 연평균 매출도 $27,000, 우리 돈 약 3,700만 원에 그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매출이 유독 $530만, 약 7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기업은 지질 탐사 전문 부티크라며 규모는 작지만 심해 관련 지질 자료 분석에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이 심해에 관련된 지질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고요. 특히 그 회사를 창립하신 분이 이제 비토르 아브루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엑슨모빌에서 관련된 그룹장도 하셨고 또 미국의 이제 태적 학회장도 하셨고 해서 최남호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 역시 안심이 안 돼서 작년 말에 보고서를 받고
만 5개월 동안 다시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액트지오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2중, 3중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브레우 박사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엑손모빌 등 거대 기업이 고객사라며 전통적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전략은 작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석유공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뒤 차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과 관련 의문들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저거 옆으로 조금 더 물러나세요. 저기 달려요. 저 뒤로 와주세요. Hello, good morning. I'm Victor Abreu, owner of the ActiveGeo company. The company has been working with KNOC in the prospectivity of the Ilogan Basin. I'm just arrived from a long trip, so but I'm available for Ilogan Basin, and I'm just arrived from a long trip, so but I'm available for a couple of questions. First off, welcome to Korea. Oh, thanks so much. We would like to ask you, how can we interpret your visit to Korea? Is it some sort of assurance about the final results, or? Well, actually, the trigger was the conference the press conference that was on Sunday, and then raised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So then I'm come here to discuss with KNOC what's the best way for us to approach this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